거기 6호를 보겠습니다. 6호를 보면 부동산업, 임대업이 있고 다만 다음 강목의 사업은 제외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가랑 나를 묶으시고요. 이런 걸 비과세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예 애시당초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시킨 거야. 면세가 아니라 비과세. 용역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면세라는 건 용역의 공급은 이때 법이 열거한 면세 제외나 용역이 될 때야. 얘는 처음부터 그냥 면세도 얘기할 것 없이 용역 자체가 아닌 겁니다. 이런 걸 비과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항을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 1항 1호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호가 뭐였어요? 저기 앞에 건설업이었어요. 그 6호 부동산업 임대업이잖아요. 그것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 영화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겠대요. 용역이 아니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건설업이나 부동산업 등에서도 용역이 아닌 재화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 아래 기획재정부 0으로 가보면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자 동그라미 쳐볼게요. 재화.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 더 쳐볼게요. 사업에, 뒤에 파란색의 사업에. 요거예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0. 제3조 2항에서 기획재정부 영화로 정하는 사업이란 블라블라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건설업이라도 이 경우는 재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행령 여러분이 한두 번쯤 봤을 거야. 부동산 매매, 그리고 가로치고 좀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요.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있죠? 많은 친구들이 이게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재화이냐 아니냐 이거 재화. 이 경우엔 재화라는 거야. 그리고 사업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그럼 소송 같은 데 있어서 이 규정이 사업에 관한 규정이냐, 내가 사업자로서 사업에 대한 징표이냐, 이걸 판단할 때도 있어. 왜냐하면 재화인 동시에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보통 예시 규정으로 많이 봐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계속 반복성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조문은 부동산업과 관련해서 예시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재화라는 거야 이런 경우. 어쨌든 근데 그 가로 안에 있는 말이 중요한데 1호 안에 거기 가로를 보겠습니다.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밑으로 가볼게요. 자연건설하여 분양 판매.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내가 지어서 분양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야? 그건 재화의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자연건설하여 분양 판매하는 경우. 그건 재화의 공급이 돼요. 실물은 조금 달라요. 자, 분양 판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시행하고 시공사가 있다고 그랬잖아. 시행사와 시공사가 같으면 다 재화의 공급이 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실무인데 시행이 있고 시공이 있잖아. 시행사가 분양 판매하고 시공한테 뭐만 맡길 수도 있어. 건물 지으라고 맡길 수 있잖아요. 그 경우는 도급으로서 용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 그건.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분양 판매하는 자연건설하여 분양 판매하는 것도 우리 부가세법에서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하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건설업은 원래 도급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용역이지만 자연건설하여 분양 판매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공급하는 게 기본적으로 재화의 성격이 훨씬 더 크죠. 왜냐면 용역이 된다는 건 도급이 돼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설계도 회사가 알아서 하고 딱 성냥갑처럼 지어진 집에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두고 어떻게 용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용역이라면 이런 거야. 내가 어디에다가 시골에다 전원주택 하나 지면서 설계 가져오고 내가 시키고 요거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좀 바꿔줘. 주방 이렇게 바꿔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용역이지. 재화는 주는 대로 하는 거죠. 아까 음식 얘기했잖아. 주는 대로 던져 먹는 거. 그런 게 재화야, 재화. 그렇잖아요. 근데 음식점 가서 좀 짜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싱겁다 시키면 뭐 물을 더 넣어달라고 하든지 소금을 더 달라고 하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게 용역이라는 거죠. 용역. 자, 오른쪽에 가보면 49페이지.
부동산 업중 비과세 사업.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임전 등의 임야 등의 임대라고 했죠. 임야, 염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비과세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역 범위에서 제해서 비과세 사업을 한 건데 그 소유자 대부분이 농민이에요. 농민 또는 어민인 것을 감안하여 용역 범위에서 아예 제외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반가로 2번에 보면 공익 목적 지상권 설정 또는 대여. 우리 기타 소득 조항에서 봤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그때 부가세 이슈도 똑같이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기왕에 건설업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아래 지상권 설정에 대한 대가로 보상금을 받았단 말이야. 그들 입장에서는 지상권 설정 대여 대가로 보지도 않아. 그냥 보상금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럼 내가 설령 부동산 임대업자라도 그 아래 구분 지상권이 설정돼서 공익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돼서 대가를 받으면 부가세 거래 징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사업의 범위에서 아예 제외했으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사업의 범위에서 아예 제외해버린 거야. 설령 내가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공익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 대가를 받으면 부가세 거래 징수는 없어요. 이게 보상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가세 생각 안 하고 주는 거야. 만약에 과세 대상이라면 이 친구들은 지상권 대가 설정 대가 받은 것 중에 일부는 부가세로 떼어서 다시 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이해하셨죠?